그날 갑자기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채영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사망하는 날 마지막 날 저녁에도 같이 있었던 분인데요. 네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란 말이야. 가슴에 묻는 스타면 또 고 김성재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90년대 최고의 힙합 듀오죠. 듀스의 멤버였는데 사실 고 김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 때부터 이미 춤으로 정평이 나 있었대요. 그래서 또 현진영과 와와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는 댄서였고 1993년에 절친의 이은도 씨를 만나서 듀스를 결성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노래여서 힙합이란 장르를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몫을 했고 근데 95년에 돌연 은퇴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솔로 데뷔를 했어요. 그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면서 이 병자체로 발견이 되는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김성재 씨 나이가 24살. 결국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이 오른솔에 28개의 바늘 자국이, 주사 자국이 발견이 되죠. 처음에는 그게 뭐 마약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마약은 아니었고요. 이 동물 마취제인 걸로 그것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동물 마취제를 병원에 샀다. 뭐 이런 사실이 좀 밝혀지면서 살인 용의자로 처음에는 뭐 무기징역에 뭐 이렇게 뭐 사형까지 나왔다가 마지막에 증거불충분과 그 마취제를 사람을 죽일 정도의 용량은 아니었다라는 판단과 함께 결국에 무죄를 판결받았고 아직도 안 밝혀진 거예요. 네, 굉장히 안타깝죠. 저학창 시절에도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럼요. 예, 그때만 해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큰형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고작 24살이었다고 하니까 야, 그게 실은 더 충격인 것 같긴 해요. 예. 그 당시 말하자면 그 노래가 지금까지 저도 굉장히 내리에 남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듀스 1집을 프로듀싱 했던 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김성재 씨를 추억하기를 음악적인 부분도 대단했지만 패션 센스 또한 좀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드를 좀 잘 읽어서 나가는 뭐 패션이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성 팬들한테 되게 좀 인기가 많지 않은다고 생각이 돼요. 한 가지 느끼는 거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좋은 뮤지션이고 좋은 그런 아티스트인데 꿈을 좀 더 펼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지난해 2015년 11월 20일이 이 사망 20주기였잖아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날 갑자기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김성재 씨가 죽고 나서 화장터에 가는데 그날도 눈이 사뿐사뿐 내렸대요. 그래서 김성재 씨가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좀 보이셨는데 네, 저도 좀 그때 마음이 좀 덩달아서 짠했던.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이 지난 저희도 아직 그 김성재 씨 무대가 눈앞에 서는데 어머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어머니랑 좀 얘기하면서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어머님이 그 김성재 씨가 죽고 나서 김성재 씨랑 함께 어디를 여행을 가는 꿈을 꿨대요. 근데 실제로 스페인 여행을 다음에 가게 됐대요. 근데 꿈속에서 봤던 장면들이 딱 펼쳐지더라는 거죠. 지금도 말하면서 좀 소름이 돋는데 생전에 좀 이루지 못했던 소망을 꿈속에서 이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사망 소식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슬퍼요. 거기다 또 부모님 얘기까지 들으면. 어머니가 김성재 씨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설날이 되면 어머니가 김성재 씨를 위해서 떡 만둣국을 항상 끓여줬다고 해요.
이상하게 1995년 성재 가던 해 내가 이 떡국을 꼭 먹어야 돼 엄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매년 먹는 건데 왜 그랬더니 나 이제 나이 먹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웃으면서 네가 떡국을 안 먹는다고 나이가 안 먹어지는 거 아니니까 맛있게 먹으라 그랬더니 그렇겠지?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끝이라는 말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재 씨가 그 바쁜 활동 와중에도 어머님이랑 그 동생 김성욱 씨를 굉장히 챙겼다고 해요. 활동 당시에 그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데리러 갔는데 그 차들이 운동장에 쫙 깔려 있더래요. 그 자식들을 데리러 온 그 부모님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짠해져서 김성재 씨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김성재 씨가 야자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데리러 가서 어머니 대신 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어머니께서는 몰랐대요. 야. 나중에 알고 나서 좀 슬펐다고. 동생 김성욱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원래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접고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 김성재 씨가 동생의 연예계 데뷔를 어머니 때문에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다 이렇게 연예인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냐. 그래서 하나는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는 연예인 하기로 하고 그거 나중에 성재가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때 말리지 말걸. 근데 동생이 끼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뭐 일반 회사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성재 씨의 사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사망 원인과 관련된 논란이 거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이 좀 한결같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마약을 안 했다 이것과 또 호텔이 아니라 숙소였다라고 숙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용의자로 지목됐던 분이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였거든요. 네. 예, 그분은 요즘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관계자의 말에 빌리면 성형을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김성재 씨가 사망하기 3일 전에 인터뷰를 한 기자를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대생이었죠 당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원성도 자자하고 관심도 가지니까 성형도 좀 하고 이름도 바꾸고 홍대 쪽에서 치과병원을 좀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증거가 밝혀진다고 해도 기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2011년도인가 그 사인이란 드라마가 방송됐었어요. 그 이야기를 소재로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여자친구를 살해범으로 지목을 했어요. 아예. 그래서 또 말이 많았죠 당시에. 당시 취재 기자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김성재 씨가 솔로 데뷔를 앞두고 굉장히 의욕에 차 있었다고 하고요.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취재 기자도 믿기지 않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다 해놓고 기사 써내놓고 이미 제작이 돼서 이제 막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당시 매니저 하던 사람이 전화 와서 성재가 죽었다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성재 마지막 인터뷰가 됐죠. 오늘 이렇게 김성재 씨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사실 마음이 너무 찡한 것 같아요. 김성재 씨 어머니가 여전히 아들을 추억해주는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모임 이름을 늘 함께해 성재 이렇게 만들었어요. 추모비를 좀 예쁘게 언제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와도 여기 참 아늑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게 꽃도 많이 갖다 놓고 즐겁게 또 기쁘게 이렇게 사는 거, 저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